평균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요, 3번을 망해야 4번째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첫 번째도 고객이고 마지막도 고객입니다. 사업은 사줄 사람이 없으면 이건 안 돼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생각은 이게 휘발성이 있어서 지금 생각이 되더라도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적고 사업 계획서 어떤 양식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도 실패하는 데가 많이 나타나는데, 내가 뭐 이 나이에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거의 안 됩니다. 저랑 1시간 동안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창업 아이템 발굴과 사업화 전략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뭐 농업, 그 다음에 뭐 저기 축산업, 일반 산업 분야 뭐 아주 다양하게 컨설팅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지원 사업 같은 데 평가위원으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상상을 하면서 컴퓨터에 이러한 그림을 그려주세요 하니까 이런 그림이 나타났어요. 요즘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사업을 또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요 한 페이지에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데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첫 번째는 성장 가능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어떤 아이템은 이게 시대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었을 때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업 아이템이 있을 테고, 어떤 아이템은 이제 확 이렇게 피크를 쳤다가 서서히 이렇게 이제 지는 그런 아이템도 있거든요. 흔히 예를 들면 과거에 노래방 같은 경우에 한참 잘 나갈 때는 이렇게 피크를 치다가 지금은 주춤하거나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지금 사업을 하면은 별로 재미없겠죠. 근데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 여러분들도 이제 중에서도 이런 사업 아이템을 보니까 그 전통주 이런 쪽으로 또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팀도 있으시던데, 지금 전통주라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는 데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은 전통주는 이 통신 판매가 가능하게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일반 뭐 주류는 통신 판매가 안 됩니다. 근데 전통주는 통신 판매가 가능하게끔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성장 가능성이 뭐 높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 가능성. 이제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있으시고 또 지식도 있으시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농사를 어떤 한 작물을 농사를 잘 짓는다고 하면 이것은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오랜 기간을 거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시골에 와서 내가 농사 한번 지어볼게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쌓여온 그런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남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 사업이 아닙니다. 내가 잘할 수 없으면 그것은 절대 내 사업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나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과 여러 측면에서 내가 그런 지식과 경험이 없지만 내 가족 중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거나 또 사업을 같이 하는 분이 그런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또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육성 및 보호 대상 여부.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또 지원하고 이러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억누르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앞전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막 장려했었습니까? 태양광 쪽. 온 산천에 그냥 태양광을 다 했었죠. 그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거면 보조금도 주고 뭐도 하고 그때는 그것만 하면 다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정권이 바뀌어서 상황이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정권이 지원해 주는 사업 이쪽으로 하면 잘 될 가능성이 있다. 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사라지는 그 자리도 있고 또 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또 더 커지는 그런 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회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우리가 사회 발전하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아웃소싱이나 외주 가능성에 대한 검토. 우리가 뭐 어떤 뭐를 이렇게 제조를 한다고 하면 다 제조를 해본 경험들이 잘 없잖아요. 그걸 또 전문적으로 잘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외주를 줘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모든 걸 내가 다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시설을 둬야지, 또 생산하는 인력을 둬야지, 이 비용이, 고정 비용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작게 시작해서 망하더라도 그 수준에서 그냥 망하고, 거기에서 경험을 얻어서 또 다른 창업을 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요, 3번을 망해야 4번째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해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거기서 끝나는데, 그것은 내가 왜 망했지, 무엇을 잘못해서 망했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이런 실패에 의한 그 학습을 하면, 그걸 한번 3번 정도 하면 그 다음 번째는 4번째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이거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절대로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핸드폰 잘 만드는 미국의 애플 그 스티브 잡스 돌아가신 분이죠. 최장 때문에. 이분도요, 수많은 실패를 하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된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는 아주 작게 시작을 하고 점차 키워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대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있는 거. 시장이 너무 크면 대기업은 주로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조 단위 정도가 넘으면 대기업은 들어옵니다. 그 조 단위의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대기업은 이제 인력들에 대한 어떤 그 간접 비용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오니까 그런 점도 좀 참고하시고, 자본 조달 능력과 적절성. 사업을 하는데 내가 조달할 수 있는 자본의 규모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2천만이 될 수도 있고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리고 그걸 다 초기에 투자 금액으로 다 집어넣어서, 근데 그렇게 한다고 바로 또 이익이 나는 거 아니니까 한 6개월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는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한꺼번에 시설 투자하고 이렇게 가게 없고 이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을 90% 95% 다 써버렸다. 그러면 실제로 노력도 못 해보고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 자금이 없어서. 그래서 항상 처음부터 잘 안 되니까 이게 기간이 좀 걸리거든요. 자리가 잡히려면.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수요와 시장성, 경쟁력을 검토합니다. 어떤 사업의 아이템이든 그것에 대한 고객이 있거든요. 고객을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도 고객이고 마지막도 고객입니다. 사업은. 내가 만든 제품, 서비스, 이런 농산물 이런 건데 사줄 사람이 없으면 이건 안 돼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도 고객. 왜 고객이 내 제품을 필요로 할까? 다른 경쟁사의 제품보다가 왜 내 걸 살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사? 안 그러면 신선하기 때문에? 맛이 좋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내가 만든 제품을 가짐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프라이드를 느끼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고객마다 그런 어떤 그 니드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걸 잘 충족을 해줄 수 있으면 내 제품과 서비스는 잘 팔리고, 그런데 뭐 경쟁사 제품하고 다 비교했었을 때 내가 가지는 특별한 어떤 차별성이나 경쟁 우위 요소가 없다, 이러면 고객으로부터 선택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도 고객을 생각해야 되지만 대기업이 돼서도 고객을 생각. 제가 엊그저께 서울에서 이제 그 조찬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 나온 강사가 유한 킴블리 아시잖아요. 그 크리넥스랑 뭐 여성 생리대 생산하는 그 회사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 소리를 들어서 혁신 활동을 해서 그만큼 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회사도 고객의 작은 소리도 그냥 놓치지 않고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연구 노력하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초기 투자 비용과 회수 기간에 대한 문제. 초기에 투자 비용이 크면 어차피 내가 투자한 돈을 이익을 남겨서 벌어들여서 이거를 그야말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커버리면 5년 10년 가도 이게 회수가 안 되면 5년 10년 가서 또 사회 환경 사업의 환경이 바뀌어서 내리막길을 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 좋다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사업의 유연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하다 보면 내가 제일 처음에 이런 고객이 있고 이 고객에 내 아이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그분들이 살 거야 하는 어떤 가설을 세우잖아요. 사업할 때는 내가 이 제품 만들면 누군가는 이걸 사줄 거야 가설을 세우는데 실제로 출시를 해서 판매하다 보면 내 가설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고객의 소리를 듣고 시장 조사를 거쳐서 그걸 이제 그 전문 용어로 피보팅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업을 조금 바꿔야 돼요.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초기에. 그래서 왜 작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냐 하면 시설 투자고 뭐고 판을 너무 크게 벌려버리면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거예요. 이미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아주 작게 시작하면 내가 이 변경의 필요성을 느끼면 큰 무리 없이 바꿔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템을 선정할 때 기본 순서는 이렇습니다.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네, 제가 여러분들이 창업 아이템을 쭉 봤는데 과연 여러분 팀에서 그 창업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얼마만큼 수집을 하셨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 정보라는 거는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며 그 우리가 지금 생각을 계획하고 있는 그 아이템을 구매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예를 들면 50대 남성, 퇴직한 집에 있는 남성이 될 수도 있고 30, 40대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구체적인 그 타겟팅을 정해야 된다. 근데 둘이 뭉실하게 나는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를 사줄 거야 이러면 안 된다. 명확한 타겟을 정해야 된다. 그런 그 측면에서 업종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그걸 정보 수집하기 위한 방법은 내가 나랑 같이 경쟁하는 그 경쟁하는 제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보면 됩니다. 그분이 그 경쟁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가 뭔지, 그 경쟁 제품을 썼는데 좀 아쉬워하는 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 아쉬워하는 점을 내 제품에 추가하고 보완을 해서 내면 내게 경쟁 제품보다 더 잘 팔리게 돼요. 그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이나 종사자들로부터 뭐 이런 사업을 하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고객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 오며 한 번 살 때 얼마나 사고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존의 사업자들하고 잘 로부터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업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걸 분석하고 어떤 그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시장성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장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내 제품, 내 서비스가 시장성이 있을까? 그걸 한번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시장성 분석에는 경쟁 제품하고의 분석, 내 제품의 어떤 경쟁 우위 요소가 뭐다, 뭐 이런 등등을 시장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기술성 분석은 내가 이 제품을 저렴한 비용에 좋은 품질에 원하는 만큼의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이걸 분석하는 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경제성 분석은 뭐냐, 내가 3천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한 달에 30만 원이 남아. 그러면 이거 사업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서 3천만 원 투자를 했다 그러면 10%의 나의 인건비라든지 뭐 다 재료비 다 떼고 10%의 순이익이 남는다고 하면 300만 원이잖아요. 최소 300만 원은 남아야 이게 뭐 경제성이 있다. 혹은 15%가 남아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기준을 정해놓은 걸 이상의 어떤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사업하시는데 내 인건비는 생각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물건 만들었는데 이게 원가가 1,000원이야 했으면은 내 인건비도 들어가고 내가 가게 얻었는데 그 가게에 얻는 비용도 n분의 1 해서 그 가격 그 제품 하나 만드는데 그 비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전기료 뭐 여러 가지 이런 간접 비용도 거기에다가 다 추가를 하고 해서 그게 이제 원가란 말이에요. 판매 가격이 1,500원인데 내가 1,000원으로 그걸 다 해서 그러면 이익이 500원 나오면 요건 이제 순이익인데, 대부분 우리 이렇게 보면은 내 인건비는 생각하시지도 않고 그냥 이거 해서 얼마 남았으면 그걸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이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면 그 받는 임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농사를 하면 한 달에 아무리 못하더라도 300만 원을 버는데, 내가 이 사업을 하면은 내 인건비 300만 원은 여기서 나오는 걸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죠? 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아이디어에서 사업화까지 살펴보면, 아이디어 발견 단계를부터 해서 예비 선별 단계, 시장 분석 단계, 기술 분석 단계, 사업 분석 단계, 종합 분석 단계, 사업 계획서 작성, 그 다음에 사업화. 사실은요, 제일 마지막 단계에 사업 계획서 작성에 앞에 내용들이 다 담겨야 됩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을 하려면 내가 만드는 제품 서비스의 시장은 어떻다, 거기에 고객은 누구다, 그런 게 있고,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 얼마인데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다, 내 자금은 얼마고 은행에서 얼마를 빌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얼마 보증을 받고 등등, 또 창업지원금을 얼마를 받고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제조를 하는데 필요로 한 인력 구성은 어떻게 하고, 내 혼자 할 건지 안 그러면 2명, 3명으로 할 건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공장이 필요하면 공장 임차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한번 사업 계획서에다 담아봐야 돼요. 이런 절차가 없이 그냥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면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생각은 이게 휘발성이 있어서 지금 생각이 되더라도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적고 사업 계획서 어떤 양식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창업기업이 성공한다고 했는데 확실한 아이템을 포착했다. 네, 확실한 아이템. 이것도 참 뭐가 뭐냐 확실한 아이템일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뭐 이런 거,
유행에 민감하지 않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런 아이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금 뭐 시장에서 다 공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운동화.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신는 운동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크지 않지만 분명히 수요는 있어. 에어로빅 전용 운동화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아쿠아 슈즈 물에 들어갔을 때 신는 신발을 한다. 이런 걸 틈새 시장이라는 다 같은 신발이지만 시장 사이즈는 크지는 않지만 어떤 걸 할 때 꼭 필요로 한 이런 거를 이제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산권 확보라는 건데 뭐 기술 창업일 경우에는 이게 필요로 한데 우리 같이 이제 이런 지역의 뭐 농산물 이런 베이스로 했을 때는 그걸 가지고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는 거는 뭐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가면은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 농업기술진흥원에서 평가위원도 하고 그 이렇게 이제 뭐 멘토링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도 창업기업들을 매년 뽑거든요. 우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세종센터 될 겁니다. 이쪽 지역은 세종센터에서 제가 매년 평가합니다. 창업기업 선정되면은 3천만 원씩 지원해주고 이렇게도 하고. 거기가 보면 뭐 별의별 이렇게 창업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쌀을 아주 뭐 특수한 쌀을 이렇게 뭐 생산을 해서 소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데도 있고 뭐 항상 많이 나온 게 전통주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간식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수많은 비슷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아이템은 잘 돼요. 또 어떤 아이템은 안 돼요. 그거는 뭐냐?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고객이 원하는 그 제품 쪽으로 기획을 하고 고객이 원하는 가격대, 고객이 원하는 맛, 품질을 내느냐 이게 성공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웃소싱 비용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은 초기는 절대로 이렇게 비용을 많이 투입하면 안 된다. 창업자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요 새로운 거 뭐 시작하면 내가 뭐 집에 논이 뭐 심심한데 뭐 하나는 시작해보지 뭐 노름 삼아 한번 해보지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요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모릅니다. 진짜 뭐 체력도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밤새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모르는 거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도 봐야 되고 이런 아주 그 시간과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도 실패하는 데가 많이 나타나는데 내가 뭐 이 나이에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창업자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또 조직원들의 결속력이 있어요. 우리 여기 보니까 이제 팀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 조직원들이 이제 임무를 좀 분담을 해야 됩니다. 누구는 생산 쪽, 누구는 판매 쪽, 누구는 뭐 이렇게 원재료를 어떻게 잘 조달하는 쪽 이런 식으로 임무를 분담을 해서 이렇게 전문화를 시켜 나가야지. 뭐 다 그냥 이리로 한번 다 같이 했다가 또 이것도 다 같이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가 그 어떤 분의 특성에 따라서 맡은 일을 분담을 하는 게 좋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논입니다. 기존에 있는 제품을 예를 들어서 이런 핸드폰이 있다. 핸드폰이 이게 이제 갤럭시 노트 9인가 아주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가면 팔리고 나면 안 팔리잖아요. 그럼 또 품질을 개선해서 또 나와. 갤럭시 무슨 노트 10, 12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마찬가지입니다. 의자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품질을 개선하는. 그러면 새로운 아이템이 됩니다. 우리 옷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옷도 뭐 이렇게 우리 몸에 착 달라붙고 환기성도 좋고
뭐 통풍도 잘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재질이 중요하다시피 끊임없이 그런 품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게 잘 되고, 그 다음에 물 하나를 만드는데 재료가 100이 들어가는 것보다가 80이 들어가면 돈을 잘 벌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디어. 대인관계를 좋게 하는 아이디어. 뭐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대인관계를 좋게 하는 아이디어. 그런 경우에는 뭐 저기 중매하는 서비스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사업 아이템으로. 모양을 한번 바꿔보는 아이디어. 다 같은 거지만 모양을, 자동차도 디자인에 따라서 잘 팔리고 안 팔리고 하잖아요. 모양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뭐 헤어스타일도 어떤 사람은 뭐 뒤로 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넘기고, 그러니까 모양 바꾸는 거에 따라서 이미지라든지 이런 굉장히 다 바뀌거든요. 바꿔보고 포장을 아름답게 하는, 포장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장을 딱 보면 아 이게 굉장히 고급스럽다, 뭐 이거는 뭐 정말 잘 만들었을 것 같아 하는 느낌이 드는 게 있을 거고, 어떤 거는 포장만 봐도 너무 조잡스럽게 보여서 내용물을 아주 평가절하하게 만드는 그런 포장도 있고, 값싸게 생산하는 아이디어. 뭐라도 값싸게 생산을 해야 판매값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중요하고, 광고 방식이 새로운 아이디어. 요즘 광고도요 디지털 마케팅에서 뭐 정말로 그 뭐 이 SNS라 그러죠. 사회 이렇게 뭐 관계망 서비스라고 해서 페이스북, 무슨 트위터, 뭐 이렇게 인스타, 뭐 링크드인, 뭐 수많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마케팅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 고객이 젊은 친구들이다 하면 그거 안 하면 실패, 100점 100패. 그럼 내가 어제 뭐 어디에다 식당을 하려고 한다. 그거에다가 우리 식당을 잘 올리고 후기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멀리서 여행 와가지고 오면 우선에 네이버에 딱 찾아보거든요. 인근에 맛있는 식당. 여기 떠야 돼요. 뜨지 않으면 그 모르는 고객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활동들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직접 우리 사업자분들이 못하면 자녀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요청을 한다든지, 또 여기서 도와주는 기관들로부터 그런 마케팅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아이디어 발상, 이게 뭐 이거 용도를 좀 바꿀 수도 있고 남의 아이디어를 좀 빌려올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작은 걸 확장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안 본다는 거죠. 작게도 해봤다가,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체형으로 했다가 또 요즘 접는 핸드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체말로 발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접는 걸로, 제일 처음에 우리 폴더폰에서 접는 거였잖아요. 그러다가 다 일체형으로 바뀌었다가 또 다시 이 접는 폰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행은 돌고 돌고 사람은 취향도 돌고 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어떻게 바꿔나가야 된다. 결합도 했다가 다시 떼보기도 했다가 막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제일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까 봤더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제일 많이 아이디어를 얻더라. 농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58개의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면 실제로 상품화되는 건 1개밖에 안 된다. 이 1개도요 5년 지나면 성공할 확률이 20%도 채 안 됩니다. 10개가 뭐 창업기업이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하면 5년 지나고 나면 거의 9개는 망하고 1개 정도가 살아남는, 그렇게 통계가 그래 나와 있습니다. 기회의 원천은요, 창업 아이템을 바꿀 기회의 원천은 기술이 바뀔 때, 기술이 바뀔 때 어떤 상황 아이템들. 핸드폰이요, 이게 막 새로운 기능이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하면 액세서리도 바뀌고 뭐도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기술이 바뀔 때. 그 다음에 과거에 이 스마트폰이 아니고 일반 전화기 있다가 스마트폰으로 기술이 바뀜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습니까? 별의별 앱들 다 있죠. 쇼핑도 여기서 다 하죠.
그러니까 이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뭐 전통주라든지 뭐 밥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기술의 변화에 맞춰서 다 해야 돼요. 가치관과 생활 양식에 따라서 우리 그 한 사업 아이템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찾는 아이템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찾는 아이템이 있고, 또 인구가 줄어들면 찾는 아이템이 있고, 사라지는 아이템이 있고, 이런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많아요. 정부의 규제에 따라서. 뭐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생기면 비가 막 억수로 많이 온다, 뭐 이런 재해가 잦다 그러면은 뭐 방지를 하거나 이런 쪽에 사업 아이템이 성황을 이루겠죠. 우산 장사도 잘 될 테고 그런 식인 거죠. 새로운 발견에 의해서도 그런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어떤 기회를 찾는 것은 본인의 뭐 직장의 경험이 있거나 하는 일에 관한 경험, 또 취미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또 사업화시키는 분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한 분은 뜨개질 이런 거를 열심히 하고 미싱 이런 거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그런 거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가요. 전국에 뜨개질하는 공방들이 전부 다 거기 들어와서 물건도 사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뭐 매출이 그냥 몇십억 하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하는 일에서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도적으로 탐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내가 제일 처음에 이 아이템을 해서 가지고 가다가 하다 보면 이게 아닌데 옆에 게 좀 더 잘 저게 더 잘 될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런 게 보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엽길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내가 제일 처음에 세웠던 가설이 조금 이렇게 안 맞아서 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틀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실제로 하다 보면 다른 좋은 연관된 사업 아이템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엽길 효과라고. 통로 효과는 이제 아이디어를 막 도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또 매력적인 사업 기회를 찾게 되는 거죠. 사업의 성공 사례 중에요, 하나를 제가 이 피자의 성공 사례가 있는데, 고피자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고피자 처음 들어봤죠. 피자를 우리가 한 판 먹으려고 그러면 큰 거를 한 판을 사서 가족이 이렇게 먹거나 친구들 여러 명 모여야 먹고, 가격도 뭐 한 3, 4만 원대 하잖아요. 이 고피자는 카이스트 졸업생 이 친구가 아이디어를 냈냐. 왜 피자는 3사람, 4사람 모여야만 먹지? 꼭 이게 시간을 피자집에 가면은 뭐 30분 기다려야 먹지. 우리 가서 금방 테이크아웃 해서 금방 먹을 수 없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화덕을 만들었어요. 피자를 굽는 1인용. 그렇게 해서 학생들 있잖아요, 학원 갔다 오면서 내가 그 고피자에 들어가서 값도 우리 밥 한 그릇 먹는 것과 똑같이 한 6, 7전인데 주면은 작은 콜라 한 병, 그 피자 자기 1인용 먹을 수 있는 거 금세 그냥 주는. 그래서 다 같은 피자 사업을 하지만 이 친구는 젊은 친구인데 그 고객의 니드를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 진출하고요, 자기의 빌딩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다 같은 아이템이지만 이게 고객이 필요로 하는 걸 어떻게 캐치를 해서 그걸 잘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잘 성공할 수도 있고 잘 되던 데가 망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고객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이 사업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급적 피해야 할 업종이라고 하면 그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그런 업종들 있잖아요. 잠깐 유행하다가 사라지는. 유행할 때는 뭐 보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오래 못 갑니다. 그런 것들은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정비가 너무 크고 이 배수 기간이 너무 긴 그런 쪽은 또 피해야 되고, 종업인이 너무 많이 필요한 것도 피해야 됩니다. 돈 벌어서 요즘은 편의점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편의점주보다 아르바이트생이 돈 더 많이 벌어간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시골에도요, 수확하려고 그러면은
저도 이래 이야기 들어보면 그 수확하는 인건비 줘버리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군데 멘토링하는 업체는 저거를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가져서 이렇게 농작물을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동하는 그 로봇 그걸 지금 개발하는 데가 있어요. 그다음 농작물 수확 자동 수확해서 이동하는 거. 그래서 그거 이제 농업기술진흥원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런 식으로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게 만약에 잘 되면 농촌에서도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이윤 폭이 적은 없죠. 품은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안 남으면 뭐 사업의 아이템으로서 부적절하고 또 대기업 또는 수입 상품과 경쟁하는 업종 그런 것 높이해야 된다. 연령별로요 가능한 그 아이템도 있습니다. 20대는 모험 20대는 사업하다 망해도 금세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모험 업종은 또 잘 되면 성공도 커요. 네. 그래서 20대는 그런 거 하고 50세 이상 되면 안전한 창업을 해요. 안전한 창업. 이 나이대에 따라서 맞는 그런 창업 유형도 있다. 지금 뭐 50대 이후 돼서 뭐 투자를 많이 해서 한번 망해버리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안전 위주로 창업을 하는 게 좋다. 아이템의 정보 수집하는 방법은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 뭐 신문을 통하기도 하고 지인으로부터 이야기 듣기도 하고 뭐 시장에 가보기도 하고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죠. 해외 또 어떤 전시회 이런 데 나가서 유행하는 그런 제품이나 상품들을 보기도 하고 또 인근 동네에서 잘 되는 뭐가 있다. 우리 동네 와서도 해도 되지 뭐. 과거에 우리나라 산업이요 전부 일본에 가서 좀 잘 되는 거 그거 가지고 와서 했고 또 어떨 때는 미국에서 잘 되는 거 갖고 왔고 이런 거죠. 파이브 가이즈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사무실이 이제 서울의 강남역 인근에 있거든요. 거기에 며칠 전에 길을 가다 보니까 줄이 있잖아요. 한 100m 이상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줄이 섰느냐고 보니까 파이브 가이즈라고 그 미국에서 들어온 햄버거 수제 햄버거 모양이요. 와 그런데 그거 먹겠다고 그 여름에 그 떼학볕에 줄 서가 있는 사람들은 난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고객의 마음을 못 읽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이 하면 사업 망해요. 걔네들은 일부러 한국에 들어와서 고가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에 가서 그 햄버거를 먹으면 자랑스럽게 느끼고 이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SNS로 올려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이런 거를 이제 사람 심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 실제 원가는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뭐 햄버거 비싼 거는요 13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한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막 찍어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나 이거 먹어봤어.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찾는 고객은 있고 또 일반 고객 나는 저렴한 햄버거에 5,000원 넘으면 나는 못 사 먹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 아이템마다 그 타겟하는 고객층이 있다. 그 고객층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전체 국민들을 다 대상으로 하면 망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창업할 때 선정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뭐 여태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다 그렇게 정리를 다시 해놓은 거고요. 이제 사업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화 전략은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자 고객 세그먼트 이야기했죠. 50대를 대상으로 남성을 대상으로 할 거냐 30대 여성 브런치를 먹기를 좋아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할 거냐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가치 제한 그 사람한테 내 제품이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허세를 잘 주기 위한 그런 높은 어떤 가격을 해서 그런 가치를 제공할 거냐 안 그러면 실속 있는
한 끼 아주 그냥 실속 있게 먹는 거에 가치 제공할 거냐. 그걸 정해야 된다. 경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고객에게 다가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하는. 그 다음에 고객하고의 관계를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하는 거죠. 수익을 창출하는 주요 요소, 가격 정책하고 핵심 활동, 제품을 제조하면 제조하는 것이 핵심 활동이 될 거고, 서비스를 하면은 서비스하는 게 핵심 활동이 될 거고 그런 거죠. 핵심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핵심 자원이 되고, 핵심 파트너, 사업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원재료를 공급해주는 사람도 있고, 원재료를 중간 가공해주는 분도 있고, 내가 만든 이 완제품을 또 고객한테 판매해주는 판매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또 마케팅 홍보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핵심 파트너들 이야기가 있고, 비용의 구조, 비용은 원재료비, 그 다음에 인건비, 관리비 이렇게 했는데, 그게 가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비용 구조를 결정을 해야 잘 살펴봐야 된다. 수익 모델은 이걸 뭐냐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 건데? 자, 물건을 팔아서 벌 거냐, 판매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구독 서비스라는 거는 물건을 팔되 정기적으로 배송해서 하는 거죠. 신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 화장품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아트박스 이런 거. 화장품도 주기적으로 배달해 주는 거.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구독으로 해서. 광고의 계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있고, 일정한 공간에 광고를, 그러면 내가 건물이 고속도로 주변에 큰 건물이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두는 것보다가 광고판을 설치하게 해서 그걸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라이센스. 내가 어떤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사용하게끔 줘서 수익을 얻는, 이런 것도 라이센스. 수수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수료 베이스로 해서 돈을 벌죠. 중개해서. 그 다음에 서비스, 이런 거는 어디에 서비스 제공하는 데들이 많잖아요. 헤어를 이렇게 한다든지, 헤어커트 한다든지, 펌을 한다든지 그런 거. 자산을 판매하는, 그 다음에 또 후원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계획하는 아이템은 그냥 판매를 통해서 할 것인지 구독을 통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사업하는 데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경쟁력이 있느냐, 내 제품이 차별적인 요소가 있느냐. 이거 없으면 그냥 평범해요. 고객이 지나가다가 들르면 팔리는 거고 안 오면 안 팔리는 거고, 이거는 맹탕인 거죠. 내가 그 집에 물건을 사러 갈 때는 내가 뭐 때문에 사러 간다는 게 머리에 떠올라요. 그 제품을 맛이 있어, 값이 싸, 그거는 되게 친절해, 거기는 아주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줘. 뭔가가 특성이 차별화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하면은 그냥 이래 하다가 상황이 안 좋으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빠른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고객이 오면 이름을 다 외워서 아이고 아무개 씨 오래간만입니다 이래 아는 척 해주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죠. 그 집에 가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낮죠. 다른 데 가서 하는 것보다 한 10% 낮죠.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 요소. 그 집에 가니까 제품 맛이 좋고 품질이 좋더라. 그러면 요즘은 차가 적어도요, 어디 맛있다 그러면 막 엄청나게 더 멀리도 가요. 네. 그러니까 뭔가 특성이 있어야 된다니까, 특성이. 그래서 경쟁력과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고객이 내 제품을 사거나 체험을 했었을 때 특별한 어떤 경험과 뭔가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브랜드 이미지가 구축이 돼야 되고, 기술적 우위가 확보가 돼야 되고, 파트너십이나
생태계가 잘 구축이 돼야 되고, 뭐 마케팅, 광고에도 차별화가 돼야 되고, 이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간이 짧아서 아쉽게도 길게는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장의 어떤 진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진입 전략, 또 조금 크면 어떻게 그 확장을 할 것인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진입 전략, 확장 전략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 어떻게 진입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진입 전략입니다. 여기 사용자 연구라고 했죠. 여기 고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객에 대한 정말로 내 고객은 누군데, 이 사람이 왜 내 제품을 필요로 할 거야? 내 제품을 살 때는 왜 살 거야? 여기에 대한 아주 그 확신이나 뭔가 철학이 없으면 사업 잘 안 됩니다. 고객을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 된다. 그 다음 경쟁. 물건 파는 건 내 제품만 파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경쟁사가 있어요. 경쟁사. 보다가 뭔가 우위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요, 경쟁사도 이제 개념이 바뀐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 나이키의 경쟁사가 어디냐고 물으면 다 어디인 것 같습니까? 나이키 운동화의 경쟁사. 경쟁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아디다스, 뭐 프로스펙스 이러겠죠. 지금은 운동화의 경쟁사가 아닙니다.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 운동화 신고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하는 게 아니고 다 게임하니까 이게 이렇게 개념들이 바뀌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자꾸 바뀌면 그런 과거의 개념들도 바뀌어 나간다. 경쟁을 연구해야 되고, 미니멈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작게 시작을 해서 점차 키워나가자. 그냥 디지털 마케팅. 요즘은 뭐 어디에다가 다 네이버로 찾잖아요. 어디에 뭐 맛있는 뭐 없을까 하면 찾고 하니까 이쪽을 장악을 못하면 젊은 친구들은 못 합니다. 디지털 마케팅, 파트너십 협력, 내한테 물건을 공급해주는 사람, 또 유통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 지속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혁신해야 되고, 고객한테 친절해야 되고, 고객이 한번 사용하면 만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창업 관련해서 아주 알아놓으면 중요한, 여기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K-스타트업, go.kr 여기 들어가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의 창업 관련 포탈이에요.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접할 수가 있고, 또 소상공시장진흥공단이라고 해서 아주 그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또 많습니다. 돈을 뭐 빌려주기도 하고 뭐 지원 사업을 해서 또 돈을 그냥 사업하라고 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가 잘 꾸며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뭐 어떤 사이트들도 이렇게 창업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이트들을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이고 어렵고 지겨운 수업에 1시간 하고 난 다음에 수업 끝나서 그거를 그림을 하나 그려주세요 하니까 이런 그림 나왔어요. 공감하십니까? 세상에 요새 이런 제가 앞으로 화가들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수업 듣는다고 수고 많이 했었습니다.